수원 대일학원 자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소득세법 파트 페이지 303페이지 주관식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볼게요. 1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거주자 김자경 씨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 라는 말이 있네요. 그러면 요 이제 사업소득금액 계산을 하실 때 원래 제가 법인세 할 때는 막 손분계 내드리면서 이렇게 분계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설명을 드리는데 사업소득 파트도 원래 그렇게 하시는 게 맞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어차피 이 한 파트고 그렇게 하시면 이제 설명만 길어지니까 사업소득 하실 때는요 그냥 말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고 아래 보면은 이제 2월 결손금 얘기가 있으시게 되는데 우리 법인세를 하실 때는 당기순이익에서 입금 더하고 송금 빼고 차가감 소득금액에 나오는 기부금 한도 초과 더하고 2월 기부금 송금산입 빼시게 되면은요 다음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나오시고 나서 2월 결손금을 빼시잖아요. 근데 소득세에서는 2월 결손금을 소득세에서 2월 결손금이 나오시게 되면은 그 2월 결손금은 각자 소득금액별로 차감을 해서 소득금액 계산을 하고 다음에 종합소득금액이 합산이 돼요. 그래서 계산 산식자리가 조금 달라요. 되셨죠? 그래서 쉽게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는 2월 결손금 공제가 각사소득, 사업연도 소득금액 밑으로 가셔야 돼서 여기서 빠지는 거고 다음에 소득세 같은 경우는 2월 결손 공제가 위로 올라와요. 되셨죠? 그래서 각자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뭐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계산할 때 이제 순서대로 사근, 연기, 이배라 그러거든요. 흔히 2월 결손금이니까. 그래서 사업소득에서 빼고 근로소득이 빼고 이렇게 이제 각자 빼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위치가 달라요. 빼는 위치가. 그래서 사업소득금액 계산을 하라 그랬으면 2월 결손금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산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당기순이익에서 플러스 여기서 이제 원래 소득세에서는 총수익금액 산입 필요경비 불산입이라 부르게 되는데 의미적으로는 입금 산입하고 송금 불산입하고 의미적으로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어를 그냥 하나로 통일해서 쓸게요. 알죠? 어차피 법인세 지금 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이 훨씬 익숙하실 거니까 그걸로 제가 통일해서 단어를 쓰겠습니다. 의미적으로는 비슷하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금 손불 마이너스 송금 익불 하시면 나오시는 게 차가감 소득금액이 되실 거고 여기에다가 기부금 한도 초과를 더하고 다음에 마이너스 2월 기부금 송금 산입을 빼면 되셨죠? 나오는 게 원래 법인세에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월 결손금까지 빼준다. 그래서 나오는 게 사업 소득금액이 된다. 되셨죠?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입금이랑 송금불산입은 제가 초록색으로 체크를 하고요. 다음에 송금이랑 입금불산입은 이제 빨강색으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당기순이익은 지금 얼마냐면요 3,500만원이래요. 다음 그러고 입금산입이랑 송금불산입을 찾아야 되는데 자 지문 아래 본인에 대한 급여가 있으시죠. 대표자 급여.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 송금불산입이 됩니다. 우리 법인세 같은 경우는 각자 좀 차이가 있는데 법인세는 대표자의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소득세에서는 대표자의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을 하질 않아요. 되셨죠? 이게 법인세에서는 대표자도 하나의 회사의 임원, 직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이제 급여를 준다 그래서 뭐 그게 뭐 분식이 되고 세금에 대한 탈세가 되고 이럴 확률이 좀 적은데 소득세 같은 경우는 대표자가 즉 회사의 사장이죠. 그 회사 자체가 대표자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번 돈에 대해서 대표자가 가져가는 거를 다 급여로 봐버리게 되면은 세금에 대해서 엄청난 이제 감소 효과를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대표자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 상황이시고요. 그래서 송금불산입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정확히는 필요경비 불산입이에요. 저 명칭으로는 의미적으로는 같으니까. 자, 그러고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생각을 할 게 그 회사에서
만약에 대표자의 가족이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이 정당하게 일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월급을 받는다라면은 소득세법상에서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되셨죠? 자, 한 번 더. 자, 그럼 이제 아래 내려오시게 되면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이 있으시게 되는데 이자 수익이나 배당금 수익 같은 경우는요. 소득세법상의 입금불산입이에요. 되셨죠?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법인세에서는 하나의 당기순이익이 있으면 요게 당기순이익이라고 볼게요. 당기순이익이 있으면은 뭐 회사를 운영해서 생기는 사업소득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배당소득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자 수익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으실 텐데 이거를 전부 다 합쳐가지고 포괄적으로 과세하시는 제도가 법인세죠. 포괄주의. 되셨어요? 근데 소득세 같은 경우는 열거주의잖아요. 그죠? 그리고 소득을 총 지금 현재 세법상에서는 8개 소득으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저는 흔히 이거를 사근연기입이라고 외우거든요. 사근연기입 다음에 퇴양 요렇게 이제 8가지로 나눠지시잖아요. 그러면은 사업소득에 다시 사업소득상에서 다시 소득세법상에서 계산을 하실 때는 사업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나가셔야 되고 다음에 배당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나가셔야 되고 이자소득은 이자소득으로 나가서 따로 되셨어요? 따로 계산을 해서 나중에 종합소득금액 계산을 할 때 다 계산해서 나온 결과값들을 다시 합쳐요. 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기순이익이 100원인데 사업소득이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80원 다음에 배당소득이 뭐 10원 이자소득이 10원이다. 그러면은 법인세 계산을 하실 때는 100원 가지고 계산을 하시는 건데 쉽게 소득세를 계산을 하실 때는 사업소득으로 80원으로 계산을 하고 다음에 이자소득으로 10원 계산을 하고 배당소득으로 10원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물인 소득금액들을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들을 나중에 합쳐서 종합소득금액으로 세금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건 사업소득금액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빼서 분리해서 다른 곳에서 세금 계산을 하셔야 돼요. 되셨어요? 그래서 이자 수익이나 배당금 수익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을 하실 때는 입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정확히는 이제 총수익금액 불산입이라 부르시는 게 맞는 건데 의미적으로는 같다 그랬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다음 아래 갈게요. 자, 하단 보시면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있어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 현재는 인정이 안 돼요. 색깔을 잘못 칠했네요. 현재는 인정이 안 돼요. 송금불산입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인세에선 이게 전부 다 인정이 돼요. 근데 소득세에서는 유형자산 처분 손익에 대해서 간편정보 대상자라는 사람은 인정이 안 되고요. 다음에 복식부기 의무자는 인정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복식부기 의무자 인정되는 거는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은 제외예요. 되셨죠? 이제 부동산을 이제 처분했다 그러면은 일로 오는 게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뭐 기계장치를 처분했습니다. 자동차를 처분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그거를 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정을 해줘요. 되셨죠? 간편장부 대상자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제가 아마 오프라인 수업할 때 소득세 이제 저랑 진도 나가셨던 분들은 제가 소득세 할 때 간편장부 대상자가 누구예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누구예요? 이런 설명을 하는데 우리 지금 요 문제, 지금 이 주관식 문제상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 됐어요? 간편장부 대상자랑 복식부기 의무자 설명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궁금하시면은 이제 인터넷에 초록창 있으시죠?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그러고 혹시라도 뒤에 넘어가서 문제가 이거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으시면은 그때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송금불산입.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요. 세금과 공과 중 벌금 있으시죠? 벌금도 송금불산입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벌금, 과료, 과태, 가산 이런 것들은 잘못해서 내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비용을 인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회사가 혹은 대표자가 잘못만 하고 다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유상에서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 또 가볼게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으신 거 급여, 초록 색깔 급여, 다음에 유형자 처분 손실, 벌금까지 합치시면요 4,500에 다음에 300에 400을 더하시면요 자 5,200이시죠. 다음에 자 입금불산이 빼볼게요. 자 1,500만원에 500만원 하시면요 2,000만원이시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가 2,000만원. 자 그러고 나오시는 3,500만원에 플러스 5,200만원 더하시고 마이너스 2,000만원을 빼시면은요 6,700만원이시거든요. 그럼 현재 기부금 한도초가 없고 2월 기부금 송금산이 없고 다음에 2월 결손금이 있죠. 그리고 2월 결손금 연도가 지금 3년 전 발생인데 당연히 가능하고요. 뒤에 넘어가시면요 소득세도 이제 뒷장 나중에 소득금액 계산 파트 뒷장 가시면 특례라고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 파트 가시면 요 얘기가 아마 나오실 것 같은데 2월 결손금 연도가 이제 올해 바뀌었죠. 그래서 그 얘기는 소득세 할 땐 제가 뒤에서 해드릴 거고 법인세 앞강에선 제가 이미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결손금이 현재 2,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득 금액은 계산을 하시면요 6,700에서 2,500을 빼시면요 4,200만 원이 답이 됩니다. 괜찮으시죠? 자 아래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페이지 306페이지 자 사업소득 파트 객관식 문제 1번. 자 문제 풀이 한번 해볼게요. 자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과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법인의 주주는 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실 수가 없어요. 이거 인출하시면요 부당행위 계산부인으로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적용을 받습니다. 다음에 개인사업자 역시 출자금을 임의로 인출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 틀렸구나. 인출할 수 없는 거 맞는 거죠. 죄송해요. 인출할 수 없어요. 없다 그러고 X 쳐버렸네요. 없다라는 의미로 X를 친 거예요. 자, 그래서 법인의 주주는 이제 그 회사의 자금이 대표자께 아니라 그 회사의 이제 주인들은 주주잖아요. 투자를 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대표자가 임의로 인출을 하시면은요 부당행위로서 제재를 좀 받으시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 역시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출자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돈이 사장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의로 인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인출한 부분 같은 경우는 뒤에 넘어가시게 되면은 법인세에선 이제 지급이자 송금물산임이라 부르시게 되는데 이제 사업소득세법상에서도 소득세에서도 그런 이제 파트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우리 아마 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 파트를 가시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제 소득세는 인출금에 대한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인 사업자는 이제 임의로 인출할 수 없고 개인 사업자는 임의로 인출할 수 있다. 오케이. 답안에 가는 거 3번. 다음 2번 갑니다. 2번. 자, 재고자산의 자가소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이 됩니다. 되셨죠? 근데 소득세법상에서는 그냥 이거를 총수익금액으로 산입을 해요. 이런 말을 이제 읽으시면서 아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차이가 있나봐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법인세도 아직 저기 부당행위까지 안 나왔거든요. 다음 3번 대표자의 급여는 요거 앞에 제가 얘기했었죠. 법인세법상의 송금으로 인정이 되는데 개인사업자는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오케이. 다음 그러고 수입이자는 이제 이자 수익이에요. 수입 배당금은 배당금 수익이고 쉽게. 그래서 법인세 계산을 하실 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서 입금으로 보나. 오케이. 포괄주의니까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총수익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왜? 따로따로 나눠서 계산하고 나중에 합쳐야 되니까.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1번. 다음 2번 갑니다. 2번.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일까요?가 있네요. 그럼 일단 나와 있는 게 사무실이죠. 그러니까 상가니까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주택이셨으면은 이제 주택이 3주택 이상이고 다음에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넘어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간주임대료 계산을 합니다. 그러고 그 간주임대료 계산하실 때는 또 계산산식이 조금 달라요. 우리 책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계산산식이.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나오신다면은 아마 사무실 얘기만 나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계산해 보면은 간주임대료
계산은 보증금 적수 그다음에 마이너스 건설비 적수 되셨죠? 제가 적는 건 지금 상가액이에요. 자, 곱하기 이자율, 정확히는 정기예금 이자율, 그다음에 곱하기 1 나누기 365 마이너스 금융소득 되셨죠?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고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1.2%로 알고 있는데 책에서는 그냥 강제로 주어줬어요. 1.8%가 작년 걸로 기억나는데 그냥 주어줬네요. 그럼 이대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우리 책 답안에는 이 보증금 적수하고 건설비 적수를 여기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뒤로 빼서 되셨어요? 뒤에다 곱하기 일수를 곱해놨던데 그러시면은 이제 계산 문제가 뭐 그렇게까지 출제가 안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어렵게 출제가 돼서 중간 기간에 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거나 이러면은요 계산이 안 돼요. 되셨죠? 뭐 예를 들어서 자본적 지출이 뭐 2021년 3월 달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가 돼 버리시게 되면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그 건설비 금액과 다음에 취득했던 사무실의 취득가액에 대한 건설비 금액에 대한 적수값이 다르거든요. 건물은 원래 취득했을 때는 2021년서부터 초부터 계속 가지고 있던 상태고 자본적 지출은 중간서부터 지출한 거기 때문에 적수일수가 달라가지고 계산이 틀려요. 되셨죠? 그래서 저는 안쪽에서 곱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괜찮으시죠? 지금 같은 문제는 사실 뭐 안에서 곱하든 밖에서 곱하든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계산 문제가 혹시나 어렵게 나오시게 되면 요즘 재경 문제 어려워진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출제가 되면은 문제가 계산이 틀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곱하는 거 추천을 드려요. 자, 그러면은 간주임대료 부분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은요 보증금 적수 같은 경우는요 임대보증금이 지금 1억이래요. 1억 곱하기 다음에 적수는 일수를 곱하시거든요. 보증금의 일수. 그래서 임대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은 21년 1월부터 6월까지예요. 그럼 요거 계산을 하실 때 요 정도 외워두시면 좀 편해요. 아셨죠? 보통 제가 이거 부가세 설명할 때 하는 얘기인데 부가세도 간주임대료 공식이 있긴 하니까 자 앞에가 1기 예정이죠. 그러고 뒤에가 1기 확정 다음에 뒤에는 2기 예정 다음에 2기 확정 그래서 앞에를 1기 뒤에를 2기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봤을 때 일수를 더해보면은 생각하실 때 가장 숫자에서 마이너스를 뺀 가장 작은 숫자는 얼마? 0이죠. 그 다음 숫자는 얼마? 1이죠. 그러고 뒤에는 몇 기라고요? 2기죠. 그래서 둘이에요. 그래서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은 가장 작은 숫자는 0 처음이니까 그리고 다음 숫자가 1 다음이니까 그리고 뒤에는 2기니까 둘 그래서 빵 하나 둘 외워주시면 좋고요. 각자 3개월씩은 들어갈 거니까 앞에를 9로 채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일수를 한번 세보게 되면은 예정 1기 되시죠? 1기 예정 신고 기간은 90일, 1기 확정 신고 기간은 91일, 2기 예정 신고 기간은 92일, 다음에 2기 확정 신고 기간은 92일. 되셨어요?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고 다음에 예외적으로 작년같이 2020년같이 윤년이시라면 2월달이 29일이니까 여기가 91일이 됩니다. 되셨죠? 올해는 이게 적용이 안 될 거고요. 암기법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나와 있는 게 1기 전체죠. 요렇게 전체. 그럼 요렇게 써놓으면은 181일이시죠. 그래서 날짜를 굳이 뭐 1월달 며칠, 2월달 며칠 아니래도 된다. 주로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181일 마이너스 건설비 적수라는 거는요. 취득한 이제 부동산의 취득가액인데 주의사항은 토지는 제외하셔야 돼요. 되셨죠? 예를 들어서 아래 취득가액이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시면 제외하셔야 됩니다. 토지가 제외된 가격이래요. 그래서 이 자리 들어오시는 게 4천만원 곱하기 181일 곱하기 이자율은 1.8%죠? 1.8% 곱하기 1 나누기 365 마이너스 나와 있으신 이 보증금을 가지고 얻어들인 금융소득을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자 수익이 지금 얼마냐면요 20만원이라 그랬죠. 되셨죠?
요거를 이제 차감하는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저 이자가 생기시게 되면요. 원천징수 하셨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이자 소득 계산하실 때도 포함해서 계산을 해버리고 다음에 그 사업소득 계산할 때 간주임대료도 포함해서 계산을 해버리면요. 이중과세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이자 소득 계산하실 때 계산을 하실 거라서 되셨어요? 뒤에다가 차감을 해주는구나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주임대료 계산을 해보시면은요. 다시 1억 곱하기 181일 다음에 4천 곱하기 181일 MR 곱하기 1.8% 나누기 365 마이너스 20만 하시면 얼마 나오시냐면은요 33만 5,561이 돼요. 되셨죠? 그러고 소수점 자릿수 뗐어요. 다음 그러고 나와 있는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업소득 총 수입 금액이시죠? 그럼 이제 임대료도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임대료는 지금 6개월치만큼만 계산을 하시면 될 거예요. 월이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10만원 곱하기 6을 한 60만원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방에 나오시는 거는 60만원에 33만 5,561원이니까 93만 5,561원. 다방에 가시는 거 2번. 아래 한번 가볼게요. 자, 3번. 다음 자료를 보고 복식보기 의무자예요. 앞에서 우리 요런 비슷한 문제 풀었을 때 앞에 주관식 문제에선 복식보기 의무자가 아니었죠. 개인 사업자인 김삼일 씨의 사업 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일까요가 있으시네요. 자, 그럼 앞에 썼던 산식 그대로 써볼까요? 자, 당기순이익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차피 산식에 대한 구분을 단어만 이렇게 바꿔서 말을 저렇네요. 바꿔서 보시면은 헷갈릴까봐 그냥 저는 입금하고 송금불산입으로 쓸게요. 원래 정상적인 명칭은 총수익 금액 산입, 그다음에 필요경비 불산입이 맞아요. 자, 그다음에 송금불산입, 다음에 송금산입, 다음에 입금불산입, 다음에 차가감 소득 금액에 다음에 플러스 기부금 한도 초과를 더하고 2월 기부금 송금산입을 빼고 다음에 여기에다 마이너스 2월 결손금까지 빼주면 나오는 게 사업소득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당기순이익이 3억이시죠? 자, 그럼 요 자리 3억. 자, 그러고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은요 초록색으로 체크를 하고 다음에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은 빨강색으로 체크를 해볼게요. 자, 우리 앞에서도 뭐라 그랬냐면요 대표자에 대한 급여는요 인정이 안 된다 그랬죠. 다음에 앞에서도 설명드릴 때 배당금 수익에 대해서는요 제가 따로 빼서 배당소득으로 과세를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고요. 다음에 기계장치 처분이익이신데 주의사항 복식부기 의무자는 제가 주관식 문제 풀 때 인정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굳이 손을 대실 필요가 없어요. 왜? 손익계산서에는 다음 수입과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미 여기에 들어 있거든요. 만약에 제외되어 있다 그러면 포함을 하셔야 돼요. 위에 게 없는 거고. 다음 또 갈게요. 자, 그러고 아래 세금과 공과중 벌금 요것도 앞에서 했던 거랑 같죠. 그래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용 내시는 부분은 인정되지가 않는다. 다음에 2월 결손금도요. 지금 21년도면은 17년에 발생하셨으면은 2019년 이전 19년 포함해서 2019년 이전이시니까 10년 동안 2월 되시거든요. 그래서 공제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는 2월 결손금 얘기는 뒤에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공제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써보게 되면은 초록 색깔 자 5,200만 원이시죠? 이 자리가 5,200. 다음 그러고 빨강 색깔 자 배당금 수익 500. 그럼 빼면은 3억에서 플러스 5,200만 원에 마이너스 500만 원 빼시면은요 나오시는 게 차가감 소득 금액이 3억 4,700. 다음에 기부금 얘기 없고 2월 기부금 없고 다음에 2월 결손금이 있죠. 2월 결손금 얼마 있냐면은 200만 원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200만 원 빼시면은요 나오시는 게 계산이 어딘가 틀렸나요? 200이 아니죠. 자, 잘못 봤네요. 7,000이죠. 7,000. 죄송해요. 7,000이죠. 2월 결손금이 지금
여기 라인을 보고 여기 라인을 보고 요건 줄 알았어요 지금. 자 7천이에요. 그래서 2월 교수금 7천. 자 그러면 3억 4,700에서 마이너스 7천을 빼시면 다방에 가시는 거는 2억 7,700만원. 다방에 가시는 거 2번. 됐죠? 자 다음 아래 내려가 볼게요. 자 마지막. 자 다음 중 사업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단어가 좀 빠진 거 아닐까. 요거 정오표에 없더라고요. 단어가 빠진 거 아닐까. 다음 중 과세되는 사업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되셨죠? 정오표에 없어서 그냥 문제 보고 임의로 제가 고쳐드린 거예요 지금. 다음 중 과세되는 사업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요 비과세 소득이에요. 되셨죠? 다음 그러고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요 원래는 비과세예요. 근데 국외에 있으시거나, 되셨죠? 아래로 빼서 정리 좀 할까요?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원칙 비과세입니다. 단 국외 소재 주택이거나 고가주택 기준시가 9억 원 초과이면 과세를 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요것도 제가 뭐 소득세 원래 이론 진도를 나가면은 왜 과세를 하는지 의의 설명을 드리는데, 의의 설명은 지금 의미가 없을 것 같고,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은 비과세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부터 빗줄 그어드렸었죠. 그래서 원칙은 비과세인데 국외 소재 주택이나 아니면 고가주택 기준시가예요. 실제거래가 아니에요. 그렇죠? 양도소득에선 실제거래가인데 사업소득에선 기준시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면은 과세가 된다. 그래 답안에 가는 거 2번 과세가 돼야 되고요. 3번 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과세기간의 수익금액 합계가 10억 원 이하인 거 비과세되고요. 다음 또 갈게요. 연근 해업에서 내수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이제 연근 해업에서 발생하는 5천만 원 이하의 소득도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2번이시고요. 연근 해업 같은 경우도 말 설명 드리는 건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말지문이 그대로 나올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초록창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래요. 세법하고 관련된 얘기는 아닐 것 같아서. 자,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시고요. 자, 법인세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